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터리 엔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로터리 엔진은 산업혁명 이후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를 시작으로 2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의 기술자와 발명가들이 이 로터리 엔진에 도전을 했지만 아무도 개발하지 못했고 매번 실패로 돌아간 말 그대로 꿈의 엔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엔진은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기에 동력 손실이 생기지만 로터리 엔진은 삼각형의 로터가 돌면서 그 자체로 회전 운동을 하기에 동력 손실은 없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일반 엔진보다 작은 크기인지라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또 출력은 높아 엄청난 힘을 내뿜기에 개발만 한다면 돈방석에 앉을 수 있어 1950에서 60년대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로터리 엔진을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로터리 엔진을 개발하고 최초로 상용화까지 일궈낸 옆나라 일본 자동차 제조사인 마츠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츠다의 전신인 동양공업, 1920년 히로시마를 거점으로 설립된 동양포르크 공업 주식회사는 마츠다의 전신인데 이 회사는 포르크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였기에 경영이 그리 좋지 못했고 결국 1년 만에 새로운 사장으로 교체되며 그렇게 동양포르크 공업은 마츠다라는 인물이 이끌게 됩니다. 마츠다는 포르크 마개를 만들고 남은 잔재로 포르크 보드를 상품화해서 일본 해군에게 대량 납품을 하며 회사 경영 위기를 극복했는데 회사 경영이 회복되자 마츠다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기계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그렇게 첫 시작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부품이나 해군의 무기와 장비들을 만들다가 항공기의 엔진과 프로펠러 같은 정밀 기계로도 발을 넓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포르크만 만들던 동양공업은 1927년부터 바이크를 개조한 3륜차도 본격적으로 만들며 동양포르크 공업 주식회사에서 동양공업 주식회사로 회사명도 변경하게 되죠. 하지만 이때 당시 일본은 한창 전쟁에 몰입 중이었는데 1937년에는 중일전쟁, 1940년에는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조약을 체결하며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양공업은 전쟁에 사용할 무기들을 만들면서 당시 최대 규모인 8,000명이 넘는 직원까지 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1945년 여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며 히로시마가 거점인 동양공업은 모든 생산을 중단한 채 종전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이런 역사를 보자면 마츠다는 확실히 한국에게 큰 아픔을 준 전범기업임이 분명한데 오늘의 주제는 전범기업이 포인트가 아닌 로터리 엔진을 개발한 마츠다이기 때문에 간략히 이 정도로만 전범기업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히로시마와 동양공업 1955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마이카 시대를 열며 도요타나 닛산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대중적인 사륜차를 만들게 되는데 저번 혼다 영상에서도 설명했듯 일본 정부는 수입차 자유화에 따른 특수법으로 일본 내에서 세계의 자동차 제조사만 두려고 했고 이때 3륜차로 한 우물만 파던 마츠다는 자신보다 덩치가 컸던 도요타나 닛산에 합병될까 두려워 바로 신차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츠다는 필요한 것만 딱 탑재한 실용적인 자동차 마츠다 R360을 출시하게 되었는데 뭔가 강력한 한 방이 없었기에 마츠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찰나 독일의 한 회사가 로터리 엔진 시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츠다는 이 엔진을 하루빨리 상용화한다면 자동차 시장에서 최강의 무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 곧장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었죠. 하지만 그곳에는 메르세데스나 포르쉐같이 전 세계에 유명하고 쟁쟁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100군데나 왔었고 로터리 엔진 계약금은 무려 2억 8천만 엔이었기에 다들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츠다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당시 직원 8,000명의 월급과 맞먹을 2억 8천만 엔을 지불하고 로터리 엔진 계약을 따내며 그 엔진을 일본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출발부터 험난했던 로터리 엔진. 일반 엔진과 비교해서 작지만 엄청난 출력을 뽐내는 이 로터리 엔진은 1분간 이 로터가 몇천 번이나 돌기 때문에 얼마나 무리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이었고 특히 자동차에 사용되다 보니 몇십만 킬로미터나 되는 주행거리를 버틸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꿈의 엔진이었고 당연히 높은 기술력을 요했는데 독일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 공수해온 이 로터리 엔진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 실상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의 완전 쓰레기 엔진이었죠.
2만 킬로미터 정도를 내구도 테스트했을 때 엔진 내벽이 파이기 시작하며 흠집이 생겼고, 그로 인해 오일이 엔진 내부에서 새면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엔진은 멈춰버렸으니까요. 그래서 47명으로 구성된 로터리 엔진 개발팀원들은 원자폭탄으로 황폐해진 히로시마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워가며 다시 엔진 개발에 착수를 해보지만 역시나 진전은 없었고, 꿈의 엔진은 꿈의 엔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낙담하려는 찰나 1965년 요코하마항을 통해 첫 수입차가 일본에 도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내에서는 특수법이 진행되며 도요타가 프린스라는 작은 자동차 제조사를 인수합병까지 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마츠다는 더욱더 공경에 처하게 되었죠. 해답은 늘 가까이에. 직원들이 엔진 개발에 힘들어할 때 마츠다 회장은 오로지 히로시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네들 뿐이고 이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자네들 뿐이라며 창조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며 로터리 정신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일상에서 보이는 고무를 보고 이것을 이용해 엔진 내부에 오일이 새는 것을 막아보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대다수는 엔진의 고온으로 고무는 녹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작 고무를 장착해 돌려보니 생각 외로 엔진 내부의 온도는 높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고무도 멀쩡했으며 당연히 문제였던 오일도 새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최대 난관은 로터가 돌면서 마찰로 생기는 흠집이었고, 결국 500여 가지의 소재로 로터를 만들어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필심의 주성분인 흑연까지 사용하는 실험을 하다가 흑연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 마찰력은 부드러워 흠집은 잘 나지 않지만 강도가 부족해 내구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과 같은 강한 금속과 혼합을 해봤지만 오히려 잘 되지 않았고, 이때 또 역발상으로 철보다 강도가 약한 알루미늄과 섞어봤는데 훨씬 강한 강도의 성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고무줄과 카본을 사용해 로터리 엔진을 돌려보니 주행거리는 10만 킬로가 넘었고, 문제였던 엔진 내벽에는 흠집도 하나 없었으며 당연히 오일 누수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츠다는 자동차에 로터리 엔진을 싣고 첫 테스트 주행을 마치며 6개월 뒤에는 로터리 엔진을 사용한 코스모를 유럽에 공개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메르세데스와 포르쉐 등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은 히로시마의 기적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일 쇼크와 마츠다 로터리 엔진. 마츠다는 로터리 엔진에 힘입어 세계 각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었는데, 1973년 중동전쟁으로 산유국들이 오일값을 인상하면서 전 세계는 오일 쇼크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때 마츠다 역시도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터리 엔진이 엄청난 고출력을 자랑하긴 했지만 사실 일반 엔진보다 기름이 더 많이 사용되었기에 연비 테스트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로터리 엔진을 장착한 마츠다의 위상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은 떨어지고 재고만 쌓여갔는데, 회사 경영도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자들은 전국 각지에 영업소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터리 엔진의 신뢰성을 되찾자며 로터리 엔진 팀원 47명은 다시 모였고, 불사조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마지막 모험의 모든 것을 걸게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모험의 무대는 자동차 레이스 중 가장 혹독하다는 프랑스의 르망 24시 내구 레이스였고,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계속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